안녕하십니까. 웰리스 앨런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방대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방대사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어서 별도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막, 호르몬, 비타민 D, 담즙산,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 등을 만드는 필수 재료이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이 대사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콜레스테롤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필수 물질입니다. 세포막의 탄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과 같은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비타민 D, 그리고 담즙산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70에서 80% 정도는 간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만듭니다. 즉, 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간이 알아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콜레스테롤 이 단어 영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콜레는 담즙을 의미하고 스테레오스는 단단하다. 그리고 올은 알코올이라는 글이 써 있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만 봐도 담즙을 만드는 성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난 지방 대사에서 설명했듯이 담즙은 지방 소화에 필수적입니다. LDL은 진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맞을까요? LDL에 대한 큰 오해를 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식단과 영양에 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혈액 검사를 하면 LDL, HDL, 중성지방 수치가 나오죠. 그리고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LDL과 HDL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리포단백질이라는 운반체이죠. 콜레스테롤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혈액에서 이동하려면 이런 운반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온몸의 조직으로 배달하는 트럭 역할을 하고 HDL은 반대로 조직에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수거해서 간으로 다시 가져오는 회수 트럭의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럼 LDL이 없다면 또는 아주 수치가 낮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포가 약해지겠죠. 코르티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등 스테로이드 호르몬 자체가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담즙산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방 소화에 문제가 생기죠. 비타민 D도 제대로 생성되지 않으니까 면역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외에도 신경세포 간의 연결 부분인 시냅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신경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LDL은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콜레스테롤 운반 물질입니다. 실제로 LDL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낮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르몬 불균형도 발생을 하고 우울증, 심지어 특정 암 위험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그럼 왜 LDL을 나쁘다고 부를까요? 이거는 LDL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환경이 손상되었을 때 이 LDL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역학 연구 결과를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자꾸 꾸짖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본격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혈액에 떠다니지 않고 VLDL이라는 운반체에 실립니다. 이 VLDL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수송하는 운반체인데요.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죠.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조직에서 중성지방을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VLDL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돼요. 이렇게 중성지방이 빠져나가고 콜레스테롤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VLDL이 LDL로 변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LDL이 이 VLDL보다 부피는 더 작지만 콜레스테롤 밀도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LDL은 세포 표면에 LDL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포는 이 콜레스테롤로 세포막을 만들고 호르몬을 합성하고 담즙산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온몸의 조직에서 콜레스테롤을 다 쓰고 남으면 HDL이 이걸 수거를 다시 해서 간으로 회수를 합니다. 이 과정을 역수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HDL은 단순히 수거해서 운반만 하는 게 아니라 HDL 표면에는 특정 항산화 효소가 붙어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산화로부터 보호하면서 운반을 합니다.
즉, HDL은 청소 역할도 하지만 보호 기능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HDL의 높은 수치와 기능을 혈관 건강 지표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으로 돌아온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 경로를 갖게 되는데요. 첫째로 다시 VLDL에 실려서 다른 조직으로 보내지는 재활용 경로입니다. 둘째로는 과잉분은 담즙산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이 전환된 담즙산은 소장으로 분비가 돼서 지방 소화를 돕고 95% 정도는 다시 흡수되지만 나머지는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사용하고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콜레스테롤은 최종 분해돼서 에너지로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계속 순환되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중요하고 잘 순환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몸 안에서의 이제 순환이죠. 혈관에서의 순환. 즉,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혈관 환경인 건데요. 혈관 벽이 건강하고 매끄럽다면 LDL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해서 자기 역할을 수행을 하죠. 하지만 혈관 내피세포에 미세한 염증이나 손상이 생기면 이 손상된 벽은 틈이 생기죠. 근데 LDL 입자가 혈관벽 내부에 침투하기 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침투한 LDL은 혈관벽 내에서 산화가 되고 산화된 LDL은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면역세포가 산화된 LDL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어 쌓이게 되면 플라크라는 것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기도 하고 딱딱해지고 이 플라크가 파열이 되면 이제 혈전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강조를 해보면 LDL 수치가 높아서가 아니라 혈관이 이미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혈관을 손상시키는 진짜 범인들, 요인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혈당 스파이크와 만성 고혈당이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면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미세한 손상이 발생을 합니다.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되면 포도당이 혈관 단백질과 콜라겐에 결합하는 당화 반응이 일어나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AGE가 만들어지죠. 이 AGE가 축적이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성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염증인데요. 비만, 흡연,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가공식품을 계속적으로 먹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내피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죠. 또 세 번째로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는데 이때 내피세포가 손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화 스트레스가 있는데요. 항산화 물질이 부족하거나 흡연, 대기오염, 과도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등은 이 활성산소가 과잉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혈관이 건강하면 LDL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LDL 수치가 다소 높아도 혈관이 건강하고 염증이나 대사질환이 없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LDL 수치가 정상이거나 낮아도 염증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죠. 다시 말해서 LDL 수치만으로는 심혈관 위험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콜레스테롤 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LDL 수치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을 우선적으로 해야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혈관벽이 얼마나 자주 상처를 받는지 눈을 감고 내 몸 안을 상상해서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즉, 특정 자극되는 음식을 먹기 전에 아주 잠깐만이라도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욕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해봅니다. 사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혈관병은 생각보다 민감한 조직이죠.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는 혈당, 지속되는 과도한 스트레스, 즉 만성 스트레스로 인한 코르티솔 분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만성염증 신호들, 이런 모든 자극들이 혈관벽을 미세하게 찢어서 작은 상처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식단 선택을 할 때 입이 즐거운 음식보다는 어떤 음식이 내 혈관, 나의 소화기관 등을 괴롭히지 않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음식 선택을 해봅니다.
물론 가끔 입이 즐거운 음식도 먹어야죠. 다만 확률적으로 평소 식단은 최대한 내 몸을 아끼는 측면에서 식단을 챙기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정제당분, 정제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면서 혈당 안정화와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 등을 피하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강도와 속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육 강화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 또는 번아웃이 오기 전에 일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면 위생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양질의 수면 패턴을 갖도록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콜레스테롤 대사가 원활하다는 것은 대사 건강 전체가 잘 작동한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건강하고 염증이 조절되며 혈당이 안정적이면 콜레스테롤은 본래의 역할, 즉 세포막 구성, 호르몬 합성, 담즙산 생성,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 형성 등을 충실히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이는 곧 세포 건강으로 이어지고 에너지가 충만한 질 높은 삶을 사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강조하면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수치가 아니라 혈관과 대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근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소중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잘 활용되도록 체내 환경을 바꾸는 루틴을 실천해 보시죠. 지난 영상에서는 지방 대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방 소화와 흡수 그리고 대사 과정에 대해 궁금하다면 제 채널에서 지방 대사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영상을 이어서 보시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지방 대사의 일부인 콜레스테롤 대사의 흐름과 콜레스테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루는 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